자궁근종은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자궁근종이란 질환은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암이나 다른 무서운 병들처럼 오늘 내일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아주 응급한 질환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궁근종이란 질환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리고 자궁근종이 발견이 되면 가능하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궁근종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그렇죠. 자궁근종 증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생리량이 확 많아졌다. 이제 생리과다가 되게 흔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리통이 예전에 아니랬는데 점점 어느 순간 심해졌다라고 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다. 약을 먹어도 조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생리통이 있고, 또 나중에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생기는, 주변을 압박해서 생기는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성관계할 때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평소에도 월경과 관계없이 평소에도 계속 아랫배가 아픈 그런 증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드린 것처럼 혹 자체는 되게 흔하고, 그리고 증상도 어떻게 보면은 생리통이든 생리량이 좀 많은 거든 이런 것든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분들이 이게 내가 심한지 안 심한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리통이나 생리양보다는 좀 이거 과하다, 이게 계속 지속된다 이러면은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길 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혹이 다 있고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치료를 언제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근종이 흔하기도 하지만 한번 생긴 다음에는 폐경돼서 그래서 그대로 그냥 크기가 유지되기 전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점점 자라는 경과를 갖고 있는데, 딱 정해놓고 몇 cm가 되면 치료하고 몇 cm는 치료가 필요 없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오셔서 크기와 증상, 빈혈, 그리고 갖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본인이 비정상인지 질병이 생겼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는 시기인 분들은 얼마 전에도 그런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한 달 내내, 한 40대 분이셨는데 한 달 내내 생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제 폐경 때가 되면 생리가 원래 들쑥날쑥한다, 원래 불규칙하다. 그래서 병원에 올 생각을 전혀 못하고 지내시다가 나중에서야 주변에서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봐라, 이 얘기를 듣고 오셨다가 이제 커다란 혹을 그제서야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저희가 그런 환자분 만나게 되면 처음 드는 생각은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생을 하셨을까. 그쵸. 그리고 주변에서 이게 좀 불확실하게 그냥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게 사실 두렵고 힘들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 생활에 지장을 갖고,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혹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거 그랬어요. 이 말씀 꼭 하시거든요. 그런 환자분들 한번 치료받은 환자분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봤던 환자 중에 한 분은 40대 후반인 분이셨는데 평소에 배가 자주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고, 그리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까 밤에도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한 3, 4년을 지내시다가 이제 자궁 치료하는 방법을 찾다 저희 병원에 오셨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하이프 시술을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크기도 한 5cm 정도로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줄고. 처음에 그분이 몇 cm 환자였죠? 처음에 한 8.5cm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한 5cm 정도로 줄었고,
지금은 그 배에 묵직했던 느낌 그리고 생리통이 많이 줄어서 생활 정말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제 하이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두렵다 해서 사실 이제 하이프 치료도 많이 하시거든요. 또 하이프 치료하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하면은 근종이 싹 없어지나요?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작은 근종은 대부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없어지고요. 사실 이렇게 이 환자처럼 8cm 넘는 혹은 완전히 하이프로 없애기는 사실 그렇게 거대한 근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47세, 이 40대 후반의 연령에서 갖고 있는 증상이 대부분 다 조절될 정도로 좋아졌다. 그리고 크기도 많이 줄었다. 이제 치료 목표를 완전히 한 번에 하루 만에 없애겠다 이러면 수술이 맞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수술 자궁을 보존하면서 증상을 이렇게 좀 많이 완화시키고 크기를 줄이는 정도의 치료가 좋겠다 이러면 하이프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환자 하나 한 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환자분은 조금 더 젊은 분이었어요. 미혼이셨고 39세 환자분이셨는데 직장일로 계속 바쁘고 이제 그리고 결혼 계획은 아직 미정인데 언젠가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언젠가부터 모르게 점점 생리량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거의 기운이 없어서 생리를 하는 그 앞뒤로 한 달에 거의 한 보름 정도는 기운이 너무 없어서 진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근종이 있다라는 거는 한 5, 6년 전부터, 그때는 한 2cm였다고 들었고요. 저희 병원에 왔을 적에는 한 6cm 정도로 굉장히 이제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다 이제 안 돼서 이분도 한 4, 5년 지나다가 이제 오신 거고요. 사실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이제 이분은 근데 또 특히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30대 후반이기는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 계획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수술 치료, 하이프 치료를 먼저 해보시겠다 해서 하이프 치료를 하셨고요. 이분도 왔을 때 한 6cm 정도 되는 혹이 치료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한 30cm 정도로 줄어서 한지 많이는 안 되셨어요. 근데 확실히 월경량은 많이 줄어서 이제는 뭐 이제 철분 주사도 맞고 이제 호르몬 치료도 하면서 점점점 굉장히 증상은 좋아지셨고 외래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자궁 보존하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향후의 경과가, 그리고 앞으로 생리를 하는 기간이 한 1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지 않는지, 다시 커지지 않는지 이런 걸 좀 관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 다 비슷한데 한결같이 드는 생각은 이렇게 심해져서 고생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 진료를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네. 특히 여성분들은 약간의 뭐가 있다고 해도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려움이 그렇죠.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미리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뭔가 질병이 있다고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진짜 평소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네.